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제가 이제 위탁사 교육가서 해드린 내용 중에 일부 여러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변경된 주요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요, 9,860원이죠. 최저임금이. 아마 내년에는 10,000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확 안 올리니까. 어쨌든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날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1월에는 주고 2월에는 안 주고 3월에는 주고 4월에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월에는 최저임금 위반 안 되는데 2월에는 최저임금이 위반되고 3월에는 안 되는데 4월에는 되고 안 되겠죠.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금이나 대수당 같은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제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에서 받은 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에서 받는 돈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급, 재수당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산수당이죠. 가산수당. 얘도 물론 일에서 받은 거죠. 근데 얘는 그 일에서 받은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수당은 안 돼.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안 들어가. 그리고 유급 휴일 수당도 안 들어가. 근데 뭐 들어가냐? 주휴수당은 원래 일주일간 잘 일하면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지만 요거 하나 주휴수당만 최저임금에 들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건 뭘까요? 법정 근로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 소정 일하기로 이렇게 정한 근로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소정근로, 수소정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매달 받는 정기사기원금과 복리후생비는 예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발생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통상임금 개념으로 약간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임금과 같지는 않지만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거의 여기 최저임금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같지는 않지만 통상임금 안에 들어가고 매달 발생되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2024년 최저임금은요. 여러분들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뭐 820원, 뭐 240원, 130원, 440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240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요게 이제 그 해에 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여기 노가 있고 여기 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노사 간에 노동 쪽에서는 어때요? 노동계 쪽에서는 많이 올려줘. 사업주 쪽에서는 난 못 올려줘. 이러겠죠? 그럼 항상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한쪽이 자꾸 나가버리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신문기사 읽으면은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노사 간의 협의 중에 최저임금 협의 중에 뭐 어디가 그냥 나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이제 이게 중간 입장에서 아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금액이 좀 240원밖에 안 올랐네요. 코로나 때문에 요때가 아마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금액이 굉장히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급이 9,860원이면 이 월급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209 곱한 겁니다. 209는 뭐죠? 월소정 근로시간.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 곱하기 5 플러스 주휴 8시간 하면 몇 시간이죠? 8, 5, 40에서 48시간이죠? 48 곱하기 4.345 얘가 뭐예요? 주평균이에요. 1년은 365일이니까 얘를 12로 나누고 얘를 뭐 7로 나누고 그러면 4.345가 나와요. 그래서 요 48 곱하기 4.345로 하면 208.56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9시간이 됩니다. 왜냐면은 덜 주면 안 되잖아요. 돈은 항상
모자라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최저임금에서 뭐 몇 원 모자른다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200 구하니까 2060740이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봤더니 240원이 시급이 인상됐다라는 거죠. 9,620원에서 9,860원 요거 빼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200 이렇게 해서 요 차액입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2.5%, 월급 인상은 5160원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10,000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9,860원에서 잠깐 10,000원 될까요? 잠깐만요. 10,000원에서 9,860원은 140원이니까 충분히 내년에 10,000원이 넘겠네요. 왜냐하면 최저로 오른 게 130원이니까 140원 올려서 딱 10,000원에 맞춰주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깎는 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반영 비율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2019년부터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0으로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점점 수치가 줄어들었죠. 이상하다. 점점 늘어나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100분의 0이면 하나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2024년부터 하나도 안 넣어도 돼? 아니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반영 비율이에요. 즉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이기 때문에 요 100분의 0을 제외한다는 거는 모두 넣어라 라는 얘기죠. 모두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0이라는 거는 모두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대랑 상여 이게 복리후생비인데 이제 식대랑 상여라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복리후생비와 상여가 매월 지급된 상여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해. 그리고 이 식대도 그 통상임금처럼 매달 동일하게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경우에는 거의 산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한 100번은 이게 교육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최저임금이 더 낮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죽겠다고 했을까요? 누가 아이고 나 죽겠네 했겠어요? 회사 사주 쪽에서 나 죽겠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죠? 우리 정부에서 그랬죠. 미안해. 그거 좀 올리자. 근데 대신에 너희한테도 유리한 걸 줄게. 뭐냐?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옛날에 원래 최저임금 아니었잖아.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일부 요건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우리 최저임금에 넣어줄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넣으면 우리 그 사측 부담이 좀 줄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죽으나 사나 맞춰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만든 사람 또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죠?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으시죠? 자, 그리고 2024년 변경된 주요 노동법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가 산정 기준이 변경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가 난 거고요. 한 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에 관련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얘기했다는 거죠. 일일 8시간 초과 기준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일일 8시간 초과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건 안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은 일일 8시간 초과 기준과 일주 40시간 초과 기준 중 많은 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12시간 그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하긴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 40시간 초과는 못하게 해라. 일일 8시간 초과는 괜찮아. 왜냐하면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주 40시간은 안 돼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용산재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됐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왜냐?
어차피 퇴사하는 시점에서 월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일이 포함되면 무조건 납부하고 일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용보험이나 산재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일일이 되지 않고 일수계산했죠. 일수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수계산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처럼 월계산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포함된 경우만 중도 입사자 보험료 징수해요. 건강보험료하고 계산 방법 동일하고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이 되고 퇴사 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1월 1일 날 입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일일이 포함됐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근데 8일 날 입사하신 분은 안 낸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2월 1일은 내고 2월 5일도 안 낸다. 근데 2월 5일 날 입사하고 2월 8일 날 퇴사를 했어. 그 달에 소장하고 싸워서 머리채 잡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퇴직정산이니까 당월 입퇴사로만 본다라는 거죠. 복직하는 건 어떠냐? 마찬가지로 일일이 해당됐을 때만 우리 돈을 낸다. 고용보험을 산재를 낸다라는 거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됐어요. 이것도 1월 1일 날 인상이 됐고요. 7.09% 건강보험료율이 7.09% 인상이 됐는데 요거는 작년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의 반인 3.545 납부하면 되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인상이 됐어요. 요거는 12.81에서 12.95로 인상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똑같이 7.09를 나누듯이 12.95를 나눠서 12.95를 반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여러분? 6.475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각각 요 3.545 해서 만약에 뭐 10만 원씩이에요 각각. 그래서 5만 원이에요. 둘이 나누니까. 그럼 5만 원 곱하기 12.95% 5만 원 곱하기 12.95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주랑 직원분한테 각각 나눠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요번에 아기 낳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 됐는데요. 예전에는 엄마만 거의 육아휴직을 받았고 아빠는 육아휴직을 안 받았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후 18개월 내에요. 1,006개월간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을 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450을 안 받기 때문에 450만 원을 받을 수 없겠죠.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대요. 요 6 플러스 6은 옛날엔 3 플러스 3에서 6 플러스 6으로 확대된 거고 기간이 연령은 12에서 18로 애들 나라 이거죠. 상한액은 300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애기 좀 많이 낳아라. 우리가 너 이렇게 18개월까지 해줄 건 18개월 내 애들한테 이렇게 옛날에는 12개월 애들한테 3개월만 해놓는데 이제 18개월 되는 애들 6개월로 해줄게. 좀 애 좀 많이 낳아. 그리고 금액도 300에서 450만 원으로 올려줄게 라는 얘기죠.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되고요. 육아휴직은 한 달 이상 부여받아야 되고요. 신청기한은 시작한 날 이후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신청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업장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뭐 사실은 요런 경우, 요런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얘가 작잖아요. 작고 좀 돈을 이렇게 많이 좀 어려운 사업장이다. 영세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네는 빼고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리 전면 시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2024년도 그리고 이제 변경된 노동법이 간이지급 명세서와 지급 명세서 제출이 이제 변경됐죠. 이전에 일용근로,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기타 소득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지급 명세서는요, 여러분. 지급 명세서는 지급 명세서하고 간이지급 명세서하고 다르죠, 여러분. 간이지급 명세서하고 달라요. 요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퇴직 사업소득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하죠. 일용근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는 원래 이게 2024년부터는 매달 내라 그랬는데 아주 세무사협에서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그렇게 내면 우리 죽어난다. 일 너무 많아. 이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6개월은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이거는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고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것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말일인데요. 거주자의 기타 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매월 저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매달 내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되는 세 가지는요. 일용,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이고요. 얘는 6개월에 한 번 내는 거고요. 근로퇴직 사업의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안 내면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그 숨어있는 동물이 모두 몇 마리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짜자자자잔짠. 모두 10마리나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교육할 때 보통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육 받고 싶은 분들은요. 위탁사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위탁사 먼 부산까지도 찾아갑니다. 교육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